안녕하세요. 요길 마이웨이입니다. 요길은요, 이 길 저 길 다 다녀보다가 요길이 마음에 든다 이런 의미로 고른 이름이에요. 자, 오늘 요길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너무 유명해진 캐릭터죠. 펭수입니다. 펭수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디자인이 참 예쁘죠. 2019년 12월 19일 초판인데요. 이 책을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펭수라는 캐릭터가 있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명한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이 펭수가 연말에 12월 31일에 제야의 종 울리잖아요. 그 제야의 종을 울리는 타종 행사의 주인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뉴스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와, 이게 뭐지 싶어서 검색을 하다가 자이언트 팽TV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유튜브 채널이죠. 여기 들어가서 보고 와, 이거 완전히 딴 세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저도 구독을 하고 지금도 즐겨서 보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에 새해가 밝았죠? 책을 좀 사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자주 들어가는 알라딘 인터넷 서점에 갔는데 이 펭수 책이 무려 종합 베스트셀러 1위인 거예요. 순위 1위. 아, 좀 들여다봤더니만 에세이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 만든 책이냐? 책을 보니까요, EBS와 펭수가 같이 만든 걸로 나오네요. 펭수의 자기소개를 잠시 읽어보면은요, 나이는 10살이고요, EBS 연습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또 큰 덩치 때문에 남극에서는 조금 외로웠지만 우주 대스타를 꿈꾸며 남극에서 한국까지 왔어요. 완전히 애들 말투죠. 근데 벌써 펭수 책까지 나왔네요. 소리 질러, 예. 저는 여러분이 저 펭수를 보면서 행복해 할 때 정말 정말 진정으로 엄청 행복해요.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를 보면서 펭수랑 매일매일 함께 웃어봐요. 웃어라 행복해질 것이니 팽팽. 네, 여러분의 팽생 친구 펭수 올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투도 재미있고 정말 재기발랄하죠. 네, 제가 에세이집인 줄 알고 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책을 받아봤더니만 이건 책을 빙자한 다이어리였습니다. 304쪽짜리인데요. 텍스트는 거의 없어요. 그림과 달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기면서 이거 괜찮은데? 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여백이 굉장히 넓어요. 여백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날 그날 내 생활을 이 다이어리에다가 정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또 이건 손으로 펜이나 연필로 써야 되잖아요. 사실 요즘 연필 잡아본 지 거의 없잖아요. 컴퓨터로 다 작업을 하니까요. 그래서 좀 레트로 감성을 한번 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괜찮겠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텍스트가 많지는 않지만 이 텍스트들을 보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 20, 30대 친구들이 어떤 점에서 위로를 받고 있나 이런 것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에피소드마다 정말 매 구성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막이 정말 톡톡 튀죠. 이건 작가의 역량일 텐데요. 사이다 멘트다 이런 말들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내 속마음을 대변해 주는 듯한 그런 아주 시적절한 멘트들이 참 많이 나오죠. 책에도 그런 멘트들이 꽤 나옵니다. 하나 읽어볼게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내 꿈을
대신 이루어줘라. 그런 건가요? 전 제 꿈을 이룰 거예요. 네. 아마 이건 제 아들이 보면 속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사실 이거죠.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이 말을 포함해서 정말 엄청난 폭풍 잔소리를 쏟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 삶을, 나는 내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뭐 이거 다 압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자제하려고 애를 쓰는데 참 이게 안 되죠. 네. 이런 글 보면 애들은 속이 시원할 테고요. 어른의 입장에서 이런 글을 보면 다시 한번 애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힘든데 힘을 내라?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힘든데 힘내라고 하면 힘이 납니까?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힘내라는 말보다는 사랑해 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팽 러브.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저는 해민 스님이 쓴 책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또는 우울해서 죽겠는데 기운 내. 아, 이런 한마디 던지는 게 절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기운 내라고 한마디 하면 이 말을 한 사람은 글쎄요, 내 할 바를 다 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을 한 사람은 어쩌면 기분이 좀 홀가분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그냥 짜증이 더 날 뿐이죠. 내가 힘든 상황은 전혀 개선되질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그냥 옆에 앉아서 가만히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게 힘이 되는 거죠. 난 항상 너를 응원한다. 이런 신호를 그냥 옆에 있음으로써 보내주는 거. 이게 사실은 힘이 되는 일입니다. 펭수가 말하는 사랑한다 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겠죠. 난 너의 존재 그 자체를 응원한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사랑한다 라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냥 힘내 그러면서 어깨를 툭툭 칠 게 아니라 옆에 있어 주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요.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옆을 지켜주는 거. 이게 진정한 응원이겠죠. 참고로 앞에서 해민 스님 책 잠시 언급했는데요. 이런 식의 위안이 되는, 위로가 되는 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꼭 한번 찾아서 어느 책이든지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채널에서도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책에 대해서 보다는 펭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좀 있습니다. 펭수는 이미 이른바 국민 펭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자이언트 펭 TV의 구독자 수가 2020년 1월 현재 무려 175만이더라고요. 와, 정말 펭수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게 된 거, 물론 그 캐릭터 자체가 괜찮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건 저는 유튜브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순전히 유튜브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중소규모 방송사의 생존 전략의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중소규모 방송사는 EBS를 말하는 거죠. EBS 뭐 원래 좋은 그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은 방송사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지가 않죠. 태생이 또 교육방송이다 보니까 음,
재미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담은 컨텐츠는 그다지 많지가 않죠.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들이 어릴 땐 EBS를 봐요. 근데 나이가 들면 안 보죠. 이른바 재미가 없다라고 걔네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더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재미난 컨텐츠가 유튜브에 넘쳐나기 때문이죠. EBS 입장에선 이게 위기라고 봐도 충분한 상황이고요. 새로운 모색을 해야 할 텐데,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지 않으니까 유명 연예인을 섭외하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펭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고요. 또 펭수가 예쁜 말, 착한 말, 이런 거 하면 애들이 보지를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EBS의 기존 캐릭터들과는 상당히 다른 설정을 하게 됩니다. 동요 대신에 힙합을 부르죠. 또 도덕적인 교훈을 은근히 강조하고 또 이걸 어린이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컨텐츠를 지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생겼죠. 펭수를 본 어른들도 펭수를 좋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작가를 포함한 제작진의 역량이 낳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펭수의 멘트가 매우 재밌죠. 너무 솔직하고요. 또 참신하고요. 어, 거침이 없죠. 뭐 예를 들어서 EBS 사장의 이름을 그냥 막 불러버리고요. 또 선배에게 잔소리하지 마 이런 식의 이야기를 대놓고 해버리죠. 이 EBS가 지키고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 교육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착하게 또 똑똑하게 이렇게 애들을 키워야지 국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요. 그렇다 보니까 EBS 컨텐츠는 사실상 고리타분했었죠. 펭수가 이걸 깬 겁니다. 그렇죠. EBS 입장에서는 혁신이었고요. 기존 틀을 깨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사례를 펭수가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펭수 덕분에 EBS 방송국은 그 존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죠. EBS 사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 한 해를 펭수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라는 건데요. 한국에서 이만큼 인기를 얻었으니 이젠 세계로 한번 나가보겠다라는 거죠. 펭수가 남의 나라에서도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요, 이 책인지 다이어리인지 모를 이 책을요, 제 딸한테 선물할 생각입니다. 텍스트는 이미 다 봤고요. 또 저는 다이어리를 안 쓴 지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냥 컴퓨터로 다 일정 정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상 필요가 없고, 제 딸이 올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는데 선물로 줄 생각입니다. 아마 가장 좋아할 사람이 아닐까? 우리 가족 중에서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길 리뷰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